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폭염도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초복인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커 비가 내리는 지역과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다르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오늘도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무더위도 여전합니다. 현재 경북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침에도 열대야를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는 곳도 있지만요.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자주 오겠고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산물은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공급 물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홍수 출하 시 농산물 가격을 방어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풍부한 소비 시장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넝쿨마다 커다란 수박이 가득 달렸습니다. 포항 기계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당도가 높아 꿀수박이라 불립니다. 30년 농사 경험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출하 20일 전에는 무조건 물로 이제 끊어야 되고 그 20 후에 물 때문에 당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곳 포항 기계면에서 출하되는 수박은 평균 당도가 11.5브릭스를 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 수박은 2020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올해는 홍콩에 15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에서 생산된 여름 무도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식감이 아삭아삭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박과 사과, 토마토는 홍콩, 여름무와 쌀은 미국, 신선 채소류는 동남아 등지로 판매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되는 물량을 적기에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농산물 수출 단가와 국내 공판장 출하 단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출하가 몰릴 경우 국내 판로가 막히거나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 물량이 늘면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거의 일반 판매를 농협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고 가격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경우 가격을 조정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좀 많아진다면은 굳이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고 바로 직납을 할 수 있는 매장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그 판로를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짓기도 힘들지만 제값받고 판매하는 건 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매하는 농산물은 한정돼 있고 저장해두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다종 음식조리 원천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부터 포항공대에서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항에는 푸드테크 기초연구를 수행할 포항공대와 조리용 로봇 제조의 선두주자인 유로메카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 척뿐이던 여객선이 무려 5척으로 늘면서 배편이 없어 울릉도를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됐는데요.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이 문을 열면 100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인프라와 상인들의 인식 등 아직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박성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조회수 580만 회를 기록한 울릉도 여행 영상입니다. 촬영자가 식당에 앉자 직원이 다가와 혼자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4분씩 짝 맞춰서 앉으셔야 되는데 혼자 못 앉아요? 혼자 안 돼요. 영상 아래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중심지인 이곳 도동항에서 정말 혼자서는 밥을 먹기가 힘든 건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퇴짜를 맞았습니다. 식사 돼요? 저 한 명인데. 심지어 2명이어도 식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4이상은 받아야. 그러니까 1명, 2명하고 다 퇴짜 맞는 거예요. 2인도 안 받아요. 취재진이 방문한 식당 6곳 중 3곳이 1인 손님을 거부했습니다. 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 많아 일반 관광객들은 퇴짜를 맞기도 하는 건데 관광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해하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죠. 저도 다시는 갈 마음은 없어요. 식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값은 비싸고 시설은 열악한 숙박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울릉도 도로의 대부분이 이렇게 중앙선이 없고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 도로입니다. 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관광버스와 렌터카 등 차량이 많다 보니 주요 도로에 정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합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차들이 경적도 안 울리고 뒤에서 막 밀어대니까 그게 좀 위험해 보였어요. 울릉도 관광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급감했다가 크루즈선들이 취항하면서 지난해 4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이 문을 열면 지금의 2배가 넘는 관광객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인식 개선 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항만 들어선다고 해가지고서 좀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 30만 이상이 더 유입될 텐데 문제가 큽니다 지금.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민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7월과 8월 포항에서는 바다와 함께 즐기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부흥을 바라는 제1회 송도 바랏 페스타가 오는 7월 21일과 22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고 제7회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이 7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행사인 전국 해양 스포츠체전이 오는 8월 11일부터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고 제8회 월포 락 페스티벌은 8월 초 월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석산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주시 건천읍 지역의 업체와 주민들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개발구역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산 개발업체가 개최한 마을 공청회장. 업체의 채석 계획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지역의 48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67배가 넘는 산림을 추가로 채석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30여 년간 석산 개발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에 시달렸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에 장독 하나 못 피고 그래 살아온 그 주민들의 고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석이 뭐 지금 수십 년을 더 파먹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20년 동안 채석을 할 만큼 엄청난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2019년 허가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토석을 불법 채석해 처벌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면 너무 부도덕적이었다. 뭐 불법 토속 채취도 했고 임목 파기도 했고 그리고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내줘
주민들은 지난 5일에는 산림청 앞에서 추가 채석 신청을 허락하면 안 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며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 골지가 없다 보니까 인근 도시인 영천, 경산, 청도, 울산, 포항 바깥에 가서 외지에 가서 골지를 사가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지 단가가 올라가고 이에 대해 경주시는 골재 수급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점이 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청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강경한 입장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올 초부터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어업용 어구와 어구 자재를 생산, 판매, 수입하는 경우로 자망과 통발, 체납기 등 수산업법이 정한 목록표에 기재된 모든 어구가 해당됩니다.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는 어구의 생산과 판매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도 기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날로 비대해지고 촘촘해지는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시키고 이번엔 과연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출범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지방시대의 정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통계청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등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구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따로 추진하던 걸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시켰습니다. 중앙부처가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내려주던 전달 방식도 현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입니다. 시도에 한 곳씩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여기 들어서는 기업에 국세와 지방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관련법이 마련되면 내년에 특구 공개 모집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령을 고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공직자들의 자기 중심, 자기 이익권 카르텔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또다시 내년 총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치단체 간 경쟁이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지방시대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지 않았던 정부는 없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저마다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수도권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의 3차원 모델로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분석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9월부터 대화형 관광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라 서라볼 모습을 디지털 3차원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지역 여성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달부터 12월까지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천연 화장품 만들기와 제빵, 케이터링, 미술교실, 가죽공예, 필라테스, 인문학 강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울릉군 여성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서면과 북면 지역 여성들을 위해 이동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도 재개합니다. 경주시가 향토 기업의 자긍심 제고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위해 지역 강소기업 7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과 함께 매년 1,000만 원씩 최대 3년간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우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연간 물류비가 3천만 원 이상인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9월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오는 11월까지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초복인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커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다르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요.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리는 데다 지반이 약해져 있어 오늘도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무더위도 여전합니다. 현재 경북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지는 곳도 있지만요.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남부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현재 안동의 기온 23도, 봉화는 19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 30도, 봉화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자주 오겠고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